전국의 교육감 17명에 다루는 예산이 1년이면 82조가 넘는다고 하죠. 여기에 학교 2만여 개를 책임지고 50만 명이 훨씬 넘는 교사들을 지휘하는 사람, 바로 교육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전, 세종, 충남 시도민들은 현직 교육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교육정책의 변화보다는 유지를 택했는데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교육감 당선인 3분 모시고 우리 지역의 미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준비된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현직 교육감들이 당선돼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새 교육감 모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에 최우선점을 두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동안 탄탄히 다져온 대전 미래교육 기반 위에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된 세종교육을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 만들라는 명을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충남 미래교육이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교육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먼저 3분 당선인 분들께 정말 선거 치르느시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푹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당선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건 대전, 세종, 충남 순으로 저희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 뭐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어요. 네네. 예, 당선 소감부터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임기에 이어 대전시 교육감직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대전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라는 대전 시민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교육감직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동안 탄탄히 다져온 대전 미래교육 기반 위에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님이 만족하고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대전교육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 밝혀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최규진 교육감님 무려 9대1의 경쟁률을 돌파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선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예. 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특별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이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의 약속을 믿어주시고 다시 짐을 맡겨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만 18세가 되는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행사해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학생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선 소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 예, 아재 개그의 달인이신데 이번에도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맡겨주신 귀한 뜻은 그동안 해온 사업 또 정책 공약이 인정받을 만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혁신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교육으로 충남교육을 활짝 꽃피워달라고 하는 그 소중한 열망을 최선을 다해서 활짝 꽃피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지지해 주셨던 또 지지하지 않으셨던 간에 220만 도민들을 모두 가슴에 품고 대통합의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다 미래교육 얘기를 빼놓지 않으셨는데요. 자, 저희가 선거운동 얘기 좀만 더 해보고 미래교육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뭐 여러 번 치르셨지만 치를 때마다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려운 순간도 있으셨고, 예, 물론 보람 있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건 저희 김교육감님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선거운동 중에 제일 좀 어려웠던 일, 어떤 점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다른 선거와 달리 네, 네.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서 민주주의 교육에 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매번 네, 선거 때마다 그렇죠. 가졌고, 전 개인적으로 선거가 축제 과정처럼 19일서부터 13일간의 본선거 기간을 그렇게 재밌게 보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그렇지 못한 요소들이 있었던 것은 네. 존경하는 유권자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우리 눈망울 초롱한 학생들이 뭐를 배울까 이런 좀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저를 기분 좋게 했던 것은 네, 네. 제가 선거 유세 기간에 만났던 이제 제가 16년 전까지 담임을 했습니다. 네, 네, 아마 네. 다른 두 분 교육감님보다 교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만났던 제자들의 응원, 제자들을 만나셨군요. 그리고 이미 이제 50대가 되어버린 제자들이나 또는 네. 50대인 학부모님들, 60대, 70대인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평교사 시절에 네. 당신의 자녀들께 했던 네. 그런 교사로서의 열정, 또 자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시면서 네. 반드시 찍겠다고 해주실 때 네. 너무 감사했고, 어떤 제자는 유세 차량 앞에서 갑자기 와서 큰 절을 해가지고 저도 같이 절을 하는, 네. 그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네. 그런 기쁜 순간들도 많이 네.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0km에서 500km 정도를 하루에 다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즐거운 축제 같은 네. 선거였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은 힘드셨겠지만 제자들의 응원은 정말 힘이 됐을 것 예,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응원도 아주 대단히 컸습니다. 네. 예, 우리 최 교육감님은 어떠셨어요? 네, 거의 같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교육감 선거는 선거 과정 자체가 네.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정책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네. 이게 또 선거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막판에 네. 네거티브 또는 뭐 이념 논쟁 이런 네. 게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가 돼야 되겠다고 최선을 다했고요.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선거 운동 과정 중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네. 교육감 선거 정책을 토론하는 네. 자리가 있었는데 후보들 6분이 다 왔어요. 다 온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 교육감들에게 원하는 정책을 토론해서 발표도 네. 하고 이랬는데 전 그걸 보면서 세종교육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네. 하는 것을 함께 하신 우리 후보님들도 확인하셨을 것 같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 네. 외에는 장애인 학부모회라든가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 같은 여러 학부모님들이 이 정책 제안도 주시고 지지 선언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교육감 선거가 어떤 교육의 장이 됐으면 그 보람을 느끼셨다는 말씀 주셨고요. 예.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도 뭐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셨지만 선거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떠셨어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교육 정책 설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코로나19로 네,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 그 교육 정책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네. 컸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여러 후보들이 어떤 네거티브 공약을 했을 때 예. 그게 이제 어떤 근거 없는 그 공격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시간이 부족해서 네. 그 충분한 설명을 못한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일은요. 네, 네. 좀 선거 막판에는 이제 운동하다 보니 이제 몸이 좀 지치잖아요. 피곤하시죠? 피곤한 면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이제 시민이 다가와가지고 네. 아유 설교육관님 대전 교육을 최고로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대신에 이번에 한 번 더 하셔서 대전 교육을 전국 최고의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네. 발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응원을 할 때 네.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전 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시민들의 응원에 도움을 받아서 네. 아주 이번에 삼선에 돼서 네. 앞으로 대전교육을 최고로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이끌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설교육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세 분 교육감님 이번에 모두 다 삼선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이색적인 기록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게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시도민들한테 선택을 또 받으신 거겠죠. 그런데 지난 임기 때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태 바로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선 일성으로 말씀하신 게 학력격차 해소거든요. 예. 자, 삼선 이제 임기 뒤돌아보면서 삼선을 또 4년 동안 교육 정책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교육 회복 방안 어떤 거 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설교육감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2020년부터 계속되어 온 코로나19로 네. 사실은 이제 학력 격차가 생겼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 학습 결손에 의해서 학력 격차가 생겼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심리, 정서, 사회적인 그러한 결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네.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기라든지 또 찬찬 협력 강사제. 그래서 또 학습 부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 진단을 네. 해서 보정.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보정 작업이 필요한데 네. 학습 진단 보정도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그 학력 격차를 없앨 수 있도록 그 한 명도 수업에서 놓치지 않도록 네, 네. 우리 선생님들이 모든 수업을 아주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또 더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네, 진로 역량 강화가 중요해서요. 네, 네. 대전교육청에서는 진로 융합교육원을 이제 설립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347억 원을 확보해서 이제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어요. 아, 벌써요?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설계를 해서 네. 그 모든 우리 아이들이 적성과 소질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졌던 학습 결손, 네, 학력 네. 격차도 줄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네.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진로융합교육원이라는 거는 중고등학생들이 대상인 건가요? 아니요, 초중고가 다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부터요? 이제 진로라고 할 것 같으면 진로는 직업과 연계되는데 사실은 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이제 진로 지도를 해야 돼요. 진로 지도라는 것은 적성과 소질을 아이들 파악해서 네. 보편적인 교육은 다 받으면서 적성과 소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중3 아이들도 진로 지도를 해서 아이들 적성과 소질에 맞춰서 네. 예를 들어서 공고를 간다고 해도 어떤 아이들은 신소재 공학과를 간다든지 건축공학과를 간다든지 네. 이런 모든 자기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것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진로에 맞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전공을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서 미래를 살아가야만 행복도 하고 모든 것을 더 많이 성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로융합교육원을 아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대전의 학생들이 진로로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모든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 교육감님, 예, 세종시 교육청은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결국 어쨌든 모든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공통 과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겪어야 했던 코로나 이후에 네. 교육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네, 네. 아마 중요할 과제일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상황은 어떻지? 라고 하는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가능하면 교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담임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 복지 선생님, 보건 선생님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우선 갖추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 영역에서 학생들의 주도성을 좀 더 네. 강화하려고 하고요. 학생들의 탄탄한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학습을 선택하는 능력을 네. 좀 더 쌓을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돌봄과 방과 영역에서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네.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이하 전원
돌봄 확대를 하고 또 저녁 8시까지 시간도 연장해서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학교와 마을이나 평생교육기관, 뭐 대학 등과 연계해서 고등학생 등 이하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 활동도 지원하려고 하고요. 네. 그 외에 학습 환경 영역에서 이미 세종이 가장 앞서 있긴 하지만 디지털 환경, 특히 생태 환경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에 세종시가 유치원까지 다 간호사 또는 보건교사가 있어서 코로나를 넘기는데 굉장히 안심하고 넘길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는 그때 보건교사처럼 상담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 배치를 끝냈고, 요 교육 회복을 저희가 2년 반 동안 아이들이 어려움 겪었기 때문에 네. 이거의 2배 기간, 5년간 네.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네. 완전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네.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겠다라는 각오를 밝혀주셨고요. 예, 김교육감님, 충남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뭐 17개 시도교육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충남교육청은 올 상반기 3월서부터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호전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하에 네, 네. 그 학력 진단을 착실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력 진단과 보정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부족한 학생들을 어떻게 추가 지도할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또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했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생생토론에 오기 전에 네, 업무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은 거의 한 이제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시기까지 오면서 네. 향상된 것을 이제 결과로 이렇게 도출해내는 그런 것들 성과가 있었고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3월 이후에 벌써 많이 좀 활력이 저는 회복이 이제 됐다. 준비를 그렇게 해왔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네. 대학과 함께 그 다행입니다.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우리 세종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전국에서 네. 코로나 상황에 등교 수업을 가장 많은 학생들을 네. 등교시켰던 대표적인 교육청입니다. 네. 그래서 등교 수업을 많이 한 학교들은 기초학력 저하 이런 것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들까지 포함해서 등교 수업,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학교들에 대해서 제가 네. 집중으로 투입을 했는데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번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만 충남은 충남형 교육과정 평가원을 신설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학력 향상 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네. 학생 개인별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한 명 한 명 어떻게 학력이 변화되고 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추이를 보이는지 예. 이렇게 추적을 해가면서 개인 맞춤형 지도를 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착수를 했다 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력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학력이 5개 문항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학력이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난 8년 동안 참학력이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어쨌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진로를 포함해서 진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까지를 참학력이라고 보고서 준비를 하고 참학력이요? 있습니다. 예, 예, 진짜 참학력, 학력. 진짜 학력. 네, 네. 그래서 토론과 글쓰기 네. 수업을 통해서 서술형 또 논술형 방식의 평가 혁신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예. 이것을 차제에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교육감님 계십니다만 충청권 4개 교육청이 8년 동안 함께 협업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충북교육감님과 함께 의견이 통일된다면 네. 이 부분을 충청권이 정말 전국을 선도해가는 것을 함께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네. 어쨌든 4개 충청권 교육청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네.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서 학력 문제 가지고 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보겠다. 그리고 충남도 요즘 시멘트와 철근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투명한 점이 있습니다만 늦어도 금년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은 충남 진로융합교육원이
홍성에 완공이 돼서 충남도 섭니다. 이게 생기는군요. 이미 예. 공정이 한 80% 가까이 됐는데 예. 시멘트 사정, 철근 사정으로 해서 주춤주춤돼서 네. 한 2달 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당면해서 전국이 똑같겠습니다만 이 기초학력 문제 또 학력 격차를 잡는 것이 네. 금년 말까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충남교육청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세 분 말씀 들으니까 교육 회복 곧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좀 생깁니다. 뭐 이번 공통적인 사항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번엔 지역별 사항 좀 여쭤볼게요. 뭐 지역별로 시급한 교육 현안들이 다 가지각색으로 있잖아요. 자, 임기 4년을 또 이제 보장 받으셨고 이제 또 출발을 하십니다. 자, 내 임기 4년 동안 이 현안만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고 싶다. 이런 현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최 교육감님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꼭 현안이라기보다는 네네. 세종시 이름이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그렇죠. 예. 비슷한 이름을 가진 데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어요. 네, 네. 특별한 자치를 구체적으로 좀 실현해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범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이지요. 네, 네. 자치와 분권의 도시인데 네, 네. 그런데 세종시법은 제주도특별자치도법에 비해서 특히 교육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특별법에는 교육 관련한 조항이 160개 조항이 넘는데 세종시 특별법에는 자정특례 하나밖에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네. 그 세종시 특별법에 학교 자치와 미래 교육의 내용, 지방교육과 지방자치 강화의 내용, 네. 그다음에 교육 재정 확보라든가 교육 지원 체제 구축의 크게 그런 세 개 분야 네. 거기에다가 좀 더 세분화하면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인정하고 네. 영유아 교육의 특례를 신설하고 조직 특례, 감사위원회 권한을 적정화하는 거, 사학기관의 지도와 감독 권한 특례, 재정 특례, 네. 그리고 지역 인재 선발 특례 같은 7개의 과제를 넣어서 네. 세종시에서 좀 더 미래형의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그걸 거기서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일을 하겠다. 그 대표적인 게 유보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보통합은 정말 오랜 과제인데 이것을 세종에서 세종시는 특히 동지역에는 사립 유치원이 하나도 없고 네. 또 어린이집의 수준이 시설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게 굉장히 높아요. 높죠. 그래서 그걸 동지역에서 유아학교로 통합을 해서 네. 유보 통합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할 수 있다면 네. 이것을 모델로 해서 전국적인 과제인 유보 네. 통합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세종시 법을 개정을 통해서 네. 유아 교육을 포함한 미래 교육의 다양한 모델을 네. 세종에서부터 만들고 그걸 충청권에서부터 함께 실천해보는 네. 그런 과정을 꼭 갖고 싶다는 것이고요.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종도 진로교육원이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서 예. 9월에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네, 진로와 진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신데요. 4년 동안 정말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대전 교육 현안 이건 꼭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네, 네. 교육의 목표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60, 70, 80년대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 판서를 하고 네, 네. 우리 학생들이 그걸 암기해 가지고 사지선다이나 단답식 시험을 보고, 시험을 예. 봐서 그것만 잘 답해도 그런 역량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이 변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창의적인 인재라는 것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내는 인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인재를 길러야만 세계화 시대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러한 인재들이 사회와 국가 발전에 네.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거기에 따라서 혁신교육, 네.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합니다. 교육이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해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교직원 다 중요하신데 공간이 중요합니다. 공간이요. 예, 공간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그 공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실험도 하고 실습도 네. 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든지 이런 걸 네. 만들어서 그 설립해서 네. 디지털 교육, 디지털 인프라를 그냥 완전히 잘 갖춰서 네. 그 속에서 아이들이 디지털 소프트웨어 교육 속에서 네. 어떤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그 모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네. 역량을 미래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네.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더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안전과 건강이 무너지면은 사실 다른 것이 다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주 네. 철저하게 학교 현장을 안전한 네.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또 하나 특색이 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네.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네. 기후 온난화가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나 또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 때부터 그러한 생태 환경 교육을 해서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생태 전환 체험장을 이제 금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운동장 주변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 고구마도 심고 하는 네. 그런 채소를 가꾸는 그러한 네. 거하고 한쪽에는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그 폐유지 분리수거 네. 이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네. 하는데 금년도는 이제 10개를 동부, 서부 5개씩 10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도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네. 이렇게 이거보다는 이렇게 더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우리 생태 전환 교육을 갖다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든 면을 좀 잘 하면 우리 네.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충분히 길러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전 교육에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전은 사실 교육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대학연구개발특구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인성교육의 기본인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있고 네, 네. 또 애국교육을 할 수 있는 국립현충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좋은 교육 환경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적인 역량, 미래 네. 역량도 기르고 또 가장 창의성의 기본이 되는 인성도 기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 역량을 기르는데 네, 더 네. 집중해서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감들이 열정이 넘치셔서 저희가 시간이 오늘 엄청 부족할 것 같네요. 예. 충남 교육 어떤 현안 꼭 해결하겠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그동안 전국 최초의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오셨습니다. 네, 네. 아마 가장 많은 사례를 만든 데가 충남교육청이라고 자료를 보면 좀 아시겠습니다만 네, 네. 저희는 무엇보다도 2019년서부터 AI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 교육 등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19년, 20년도에 걸쳐서 전국 최초의 자료집들을 만들어내는데 네, 네. 소프트웨어 교육 심화 자료집이라든가 또는 유초, 중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AI 교육 자료집을 만들어내서 네, 네. 전국에 AI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던 일이 네, 있고 네. 방송에서 3원 중계를 했습니다. 당시에. 네. 이미 2년 동안 준비해왔던 이런 네. 미래 교육들을 네. 제대로 완성을 해서 대한민국 네. 미래 교육의 1번지로 우뚝 서게 하는 것 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 작년에 이미 충남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원이라고 하는 것을 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제 현재는 다른 데도 다 비슷합니다만 한 가지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3가지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모든 학교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홈페이지라고 하는 건 일방통행이거든요. 네, 쌍방향이 네, 네. 될 수 있는 그런 소통톡이 있고 네. 그리고 비대면 수업톡이 있고 네. 이 비대면 수업은 많은 교육청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AI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 교육을 다 네. 담은 미래톡을 집어넣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고 요즘 네. 얘기하는 이른바 메타버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메타버스 네, 네.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2년 가까이 이걸 해왔기 때문에 네. 미래 교육을 선도해왔던 충남교육청이
가장 먼저 이걸 하겠다. 그렇다고 네. 해서 그동안 해왔던 충남의 혁신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혁신 미래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고 미래 교육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른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네. 다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따라서 미래 사회가 어떨 것인지, 그럼 미래 교육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무엇을 우리는 준비하고 미래 교육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네. 이 준비를 이제 공약에 다 담아 넣고 네. 2년 동안 준비한 것들을 가을서부터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네.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대전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생태 환경 교육 전환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네, 지금 이제 역시. 3년째 이걸 해오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가 생태 환경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네. 이제 보령의 화력발전 1, 2호기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과 발맞춰서 저는 이제 그 턴론 텃밭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 꼭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저희 간부들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만 시군에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에버랜드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네. 할 수 있는 또 생태 교육장은 당연히 현재 있는 것이고 교직원 힐링센터를 한 몇 군데 정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고생하셨던 교직원들이 좀 마음껏 네. 좀 쉬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 재충전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미래 교육의 방점을 찍으시고 교직원들까지 챙기시겠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자, 다음은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저도 제일 궁금한 건데요. 예, 고교학점제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교육감님들의 방침, 입장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고교학점제 2025년에 전면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뭐 학교 내부의 반발이 좀 뭐 생각보다 크다 그러죠.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문제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부가 바뀌면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사실 다 안개 속입니다. 이 부분 우리 교육자치 선봉에 계신 교육감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 우리 서교육감님부터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교 학점제가 지금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부터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고요. 네, 2022년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025년에 지금 전면 시행을 네, 앞두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간과 네. 교사입니다. 숫자가, 왜냐하면 네. 고교 학점제는 이제 공통 과목,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하고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하는데 네. 선택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과목이 설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 과목을 이수하려면은 실제적으로 많은 실험, 실습하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근데 제가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기 전에 어떤 공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교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네. 모든 그 공간이라든지 또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순회교사제라고 해서 네, 이게 네. 돌려가면서 이제 한 교사가 A 학교, B 학교, C 네, 학교를 네. 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전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교학점제는 대학과 같은 그 형태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그 이수한 거에 따라서 이제 졸업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적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네. 이제 고교 학점제다. 네. 예, 왜냐하면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네. 아이들이 적성과 소질을 살려서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이 고교 학점제가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유익할 것이다 해서 고교 학점제는 기본적으로 네. 시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간이라든지 교사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고 네. 계획적으로 해서 네.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시행될 때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대학 입시도 변동이 일어납니다. 네. 지금 계획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2028년부터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아주 만반의 준비가 준비를 필요하다. 추진하면서 준비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좀 저는 말씀을 좀 예, 짧게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예, 그러신 것 근데 같아요. 예. 저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건 입장입니다. 반대시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네. 모든 아이들 나름대로 적성과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네. 다양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를 유지해야 그 속에서 다양한 우리 역량 있는 아이들을 길 수가 있고 네. 세계 시대와 시대 언제 어디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그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그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세 분 교육감 말씀을 다 들어야 돼서요. 예. 네. 최 교육감님 어떻게 고교 생각하세요? 학점제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떻게 보완하는가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이거는 네, 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 누구나 공감하고 그렇게 미래 세대를 양성해야 되는 거니까 네,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보완할 건 있습니다. 네. 대학 입시 제도를 지금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고교 학점제 정상적으로 운영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공간의 문제도 있고 네. 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2025년 전에 국민적 합의로 충분히 준비해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특목고 자사고 역시 네. 고거 학점제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네. 선발 효과를 강조하는 그런 특목고 폐지는 네. 전 그것이 맞다고 보고 맞다. 그것은 네. 일반 학교에서 국제 교과 중점 학교, 네. 뭐 과학 교과 중점 학교 네. 등으로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는 그 평준화 하더라도 선택해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런 것에 저희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세종에서 2024년에 개교하게 될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한 곳에 인문계와 예술계와 과학계 학교를 동시에 넣어놓고 그곳에서 네. 학생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이미 지금 세종에서 하고 있는 주말을 활용한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네.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지금 400개 이상의 과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어떤 특목고 자사고의 긍정적인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 네, 네. 예, 김 교육감님.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2017년부터 네. 고교 학점제를 가장 빠르게 준비를 했고 아, 그래서 시범 교육청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서 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네. 또 뭐 각 시도교육청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이 지원단을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 나왔던 대학 입시 제도하고 상충되는 측면을 네. 해결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교원 수를 대폭 좀 늘리는 문제, 그리고 공간은 학교 공간 혁신을 해야 된다고 네. 하는 것을 정부가, 새 정부가 제대로 잘 해주신다고 하면 네. 2025년도에 가능하겠고, 네. 그게 이제 늦어진다면 한 1, 2년이 늦더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하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만 미래 사회에 맞는 네. 그런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자신의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데 매우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또 특목고와 자사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진짜 중학교 때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뽑는 네. 성적 좋은 아이들 뽑는 선발 효과를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더 올리는 것이 교육의 본질에 맞는 것인지 네. 교육 철학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교육의 역사를 볼 때 그것보다는 네. 대중교육이 되면서 특히 20세기 이후의 교육이 네. 되면서 좀 못하더라도 그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철학에도 네. 부합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하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점수 높은 아이들을 뽑는 그 선발 효과보다는 제대로 잘 가르치는 교육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 공교육의 가치를 잘 실현하면은 네. 지금 현재 특목고나 자사고를 주장하는 분들의 그 욕구도 거의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것을 공교육이 네. 감당하자 그런 겁니다. 뭐 고교 학점제는 세 분이 다 입장이 뭐 거의 비슷하신 것 같고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교 전환은
두 분은 좀 약간 일반계고 전환 쪽에 방점을 찍으셨고 우리 설교육감님은 수월성에 좀 방점을 예.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예,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네.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된다고 지속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 교육감 직선제 사실 이 얘기만 해도 1박 2일 토론을 해도 부족할 건데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참 교육감 선거 뭐 세 분은 다 당선이 되셨지만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무용론도 나왔고요. 뭐 러닝메이트로 가야 된다, 간선제로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한테 관심을 못 받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분들 뭐 세 분 당선되신 분들 또 이번 3선까지 하셨으니까요. 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예, 예. 김철우 교육감님부터. 헌법 31조 4 또 교육기본법 6조에 따르면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처럼 러닝메이트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중립성을 해친다. 지금 현재 현행 교육감 선발하는 네. 뽑는 선거제도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제도 중에서는 그나마 나은 제도다.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송국인데 네. 방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 깜깜이 선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 아니, 매주 한 번씩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네. 조명해 주시고 선거 토론도 네. 지금 현재 1회가 의무인데 한 3회 네. 정도 하면은 후보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래 지방선거는 여러 명을 뽑기 때문에 네.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시장 군수가 가장 관심 있는 선거예요. 네. 그다음에 시군 의원이 가장 관심 있고, 네.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관심 있고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 그래서 그 교육감 선거는 내가 애들 다 키웠기 때문에 관심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더라도 어쨌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는 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나마 나은 네. 제도다. 이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선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네네. 후보들에 대한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토론 기회를 좀 늘리는 차원으로 네. 예, 네, 말씀- 헌법에 나와 있는 이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아, 같은 생각이시군요. 이것을 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이것에 관해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사들이 네. 교육감 선거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아. 교사의 정치적 그 권리, 최소한의 네. 정치적 시민권을 맞습니다.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시는 분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실제로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교육공동체, 특히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을 16세 정도라도 낮춰서 만 16세까지 낮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 문제에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지금 깜깜이 선거 쪽 하는 것을 네. 학교 교사들이 혹은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토론하실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이 그렇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깜깜이 선거 얘기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완해 가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네. 어느 신문에 보면 만 16세로 낮추면 좋겠다 그 얘기를 네, 네. 한 저기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지금은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학교에서만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 않습니까? 60, 네. 70, 80년대는 지금은 온 마을이 네. 같이 이제 교육을 같이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네. 아이들 체험 학습을 하려면 그 네, 네. 도심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떤 예술 단체도 하고 네. 어떤 봉사 단체 같이 연계해 가지고 모든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교육감 선거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도 네, 네. 교육감 선거가 시민 직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직선제를 실시해야 세 됩니다. 분 다 직선제.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직선제 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주 깜깜이 선거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건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여기 학교에서 네. 특히 교육청에서라든지 이 교육감의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서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네. 이런 정책은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역량을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시민들이라든지 어떤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교육 정책에 반영해서 그 네. 결과를 갖다가 또 공개해주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관심을 유도해 내야만 교육감 선거 자체에 관심을 갖고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토론 한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부족한데요. 벌써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도 저희가 한 30초 정도씩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시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 부분은 우리 김 교육감님부터 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지난 8년 동안 그래왔듯이 오직 학생들만 쳐다보면서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네. 98.8% 공약 이행률이라고 하는 숫자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사랑과 성원 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정말 우리 아이들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네. 잘하겠습니다. 교육에는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최근희 교육감님. 네, 학급당 학생 수를 세종에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세종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것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교육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이 삼선이 그 마무리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종교육의 10년의 토대를 닦는 네. 때라고 보고 2030년 세종시가 완성됐을 때 세종교육의 첫 출발을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충청권,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이 8년 동안 함께 적극적으로 정책 협의를 이루어서 전국에 모범을 만들었는데 네. 그것을 앞으로 4년 동안 함께 지속한다면 충청권이 새로운 교육 수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또 믿음도 갖습니다. 네, 교육 수도권, 충청권 얘기해 주셨고요. 예. 예. 교육감님.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그동안 대전 교육은 성공적으로 미래 교육의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약 발전을 이루은 대전 교육의 완성 단계를 네. 아주 이룰 수 있도록 안정과 혁신의 미래 교육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네.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서 대전의 학생이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전 교육이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이 네.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육감 당선인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세 분 모두 3선에 성공한 만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더욱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제 진행은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부터 황정한 앵커가 진행하는 생생토론에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 준비해 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